후보자님, 저는 지금 준법성 문제를 오전에 짚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예, 마이크. 예. 지금 후보님께서 월 연금을 군인 연금을 받으시죠? 얼마쯤 받으신지 말씀을 하셔도 되면 좀 해도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시죠? 금번 달 나온 것이 470 얼마 정도 되는 예, 걸로 알고 한 있습니다. 480여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에 보면은 지금 후보자가 은퇴하고 나서 로펌에 받은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그래서 방위 산업체에서 받을 때는 LIG 넥스웨인에서 받을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사업 소득을 신고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필요 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한 4,80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했어요. 4,800만 원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게 있어서 이 4,800만 원을 공제받음으로써 제도상으로보다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0만 원을 신고했으면은 근로소득 신고했으면은 연금을 그때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사업 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연 한 1,800만 원 정도 군인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고려해서 사업소득을 신고했습니까? 저는 사업소득이라는 그 말 자체나 율촌에서 받을 때 그런 것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와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세무사한테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항목을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한 1,800만 원에 안 받아야 될 군인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탁받아 세무서가 했다는 후보자님의 설명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김영수 소령 아시죠? 네. 김영수 소령과 최근에 한 45분간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난 뒤에 통화하신 적이 있으시죠? 선거 끝나고 한 있죠. 이틀 정도 아마 월간 조사도 통화했습니다. 연재됐고 네. 아마 청문위원들한테 다 전달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리더십과 관련해서 관련시켜 보면은 총장님 할 때 소령의 계급이란 것은 해군 대장과 해군 소령과의 관계에서 소령이 아직까지도 통화해서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쭉 몇 번 정독을 해보면은 아직도 김영수 소령님은 후보자님에게 조금 협박적인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당시에 총장님과 소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장관 후보로 올랐는데 그 소령이 돕는 것이 아니라 협박성 이렇게 은사를 한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래서 장관의 위험이 있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화할 때는 제 방에 김영수 소령을 불러가지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그 비리를 확인할 때 그 마음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혼냈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 이 부분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당시에 총장일 때 소령이 아직도 협박성 전화를 하고 협박성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찾아와서 보니까 2007년경에 총장 있을 때 서한을 보내서 몇 가지 건의도 했는데 그 서한을 무시를 했죠. 그래서 그 서한 내용대로 2009년도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앞서 동료 의원들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방 납품 비리 또 그 계룡대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 그 행정 조치를 통해서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월간조선 7월호에 나온 것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 독자들한테 신금을 울려줄 수 있는 아무 사실도 없는 그런 걸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해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김영수 소령의 거의 모든 건은 저는 정확히 파악했고 정확히 처리했고 거기에서 제기됐던 그 10명의 그 피의자도 아니고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은 1, 2, 3심에서 전부 무죄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이나 뭐 백승주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또는 다른 건과 관련돼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뭐 그 후보자는 장고는 고사하고 그 위관장교도 제대로 하시면 안 되는 정도로 매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후보자께서 금품 제공이나 그 음주운전과 해서 문서 파쇄 지시 이런 건 결단코 없었다. 이걸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음주운전 한 날 이후에 어떠한 조치라든가 무슨 공문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교묘하게 그 사실의 거짓을 갖다 섞어서 그 후보자를 그야말로 지금 후보자의 명예를 갖다가 거의 인격살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노량진에서 그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을 때 우리 후보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그럼 운전자가 누구였습니까?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박종만 대령이었습니다. 그 박종만 대령이나 나중에 그분들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전했다는 사실을?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때 그 음주를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직무에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우리 그 후보자께서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식이 초등학교 때 발병이 돼서 한 8년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에 시달리다가 먼저 돌아간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딸이 그렇게 아팠을 때도 본인이 그 함정에 승선하는 등 그 직무를 벗어난 적이 없죠.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직무에 벗어난다거나 군문을 떠난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날 임종은 봤죠. 임종받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장례를 치렀죠. 그 다음날 9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까? 용인 천주교 공원 묘지 가서 묻고 점심 먹고 사무실에 나가려고 했는데 뭐 있느냐 하니까 오늘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또 본부장님께서 오지 말고 쉬라고 그래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까? 네. 그러면 따님을 여였는데 한 이틀 정도 바로 하고 복귀했다. 직무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아무 뭐 큰 일도 없었는데. 작전이라는 것은 항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근무의 습관성입니다. 참 그 우리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그런 그 분명히 음주운전한 거 잘못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직무에 충실했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직무에 충실한 군인이 사실 그런 사실 때문에 매도당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후보자를 보니까 특이한 경력이 있던데 그
정보 평가를 굉장히 강화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당시 그 정보본부 전대장이라고 그러나요? 본부장이라는 직 계급을 대령해서 저 준장으로 상향하신 적이 있죠? 해양정보단장.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정보평가가 좀 사양되다가 지금 현재 폐지됐죠. 안타깝습니다. 다시 강화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저 총장, 우리 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이순신이나, 그죠? 이순신 장군이나, 뭐, 역대 가장 뭐, 손무나 모두 다 그 정보평가의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저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 정보평가 강화에 부서주실 거예요. 저희 해군이 NLL 정도의 작은 한반도 수역만 지키고 있다 하면은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해양 국가로 나가고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하와이 지역을 다 해양 수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해군이 작전 영역을 넓혀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활로가 트인다고 생각해서 정보평가를 좀 늘렸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리더십과 관련시켜 보면은 총장님 할 때 소령의 계급이란 것은 해군 대장과 해군 소령과의 관계에서 소령이 아직까지도 통화해서 그 통화 내용을 제가 쭉 몇 번 정독을 해보면은 아직도 김영수 소령님은 후보자님에게 조금 협박적인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당시에 총장님과 소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장관 후보로 올랐는데 그 소령이 돕는 것이 아니라, 협박성, 이렇게 은사를 한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이래서 장관의 위험이 있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항목을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한 1,800만 원에 안 받아야 될 군인연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무서, 이특받아 세무서가 했다는 후보자님의 뭐 설명에서도 뭐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그 김영수 소령 아시죠? 네. 김영수 소령과 최근에 한 45분간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난 뒤에 통화하신 적이 있으시죠? 선거 끝나고 한 있죠. 이틀 정도. 아마 월간 조선에도 통화했습니다. 연재됐고 네. 아마 청문위원들한테 다 전달돼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 저는 지금 준법성 문제를 오전에 짚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예, 마이크. 예. 지금 후보님께서 월 연금을 군인연금을 받으시죠? 얼마쯤 받으신지 말씀을 하셔도 되면 좀 해도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받으시죠? 금번 달 나온 것이 470 얼마 정도 되는 예, 걸로 알고 한 있습니다. 480여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군인연금과 관련해서도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에 보면은 지금 후보자가 은퇴하고 나서 로펌에 받은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또 그래서 방위 산업체에서 받을 때는 LIG 넥스웨인에서 받을 때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사업 소득을 신고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필요 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한 4,80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했어요. 4,800만 원 사업장에서 되고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게 있어서 이 4,800만 원을 공제받음으로써 제도상으로보다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00만 원을 신고했으면은 근로소득 신고했으면은 연금을 그때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사업 필요 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연 한 1,800만 원 정도
군인연금을 더 받았다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고려해서 사업소득 신고했습니까? 저는 사업소득이라는 그 말 자체나 율촌에서 받을 때 그런 것은 저는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고지서가 와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세무사